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4자와 죽을 4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아파트에 가보면 4층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문화적 편견 속에 금기시하며 외면받아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데드카페라는 곳이 있어 이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죽음을 주제로 정보를 교환하며 대화를 즐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포들 푸른 노인복지관에서 주제는 죽음 문화를 다루는 모임이었지만 웨일다잉 카페라는 초기 이름에서 이야기 카페라는 이름으로 수정하여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각각 세 가지씩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는 첫째,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둘째, 나 혼자서 죽는다. 셋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웰빙으로 살다가 웰에이징으로 나이를 먹고 웰다잉으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도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이지요. 누구나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현재 인생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사고사로도 젊어서 죽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죽음은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젊어서부터 해놓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하여 나이 60을 넘어섰으면 내가 당장 죽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당황하지 않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베이컨은 말했지만 저는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믿으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65세를 전후하여 죽음에 대한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면 또한 즉시 보완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한 제목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언장. 둘째, 버킷리스트. 셋째, 사전의료 연명의향서. 넷째, 사전장례의향서. 다섯째, 사전치매요양의향서. 여섯 번째, 묘지 및 묘지명. 일곱 번째, 수의. 여덟 번째, 조문보. 아홉 번째, 조문보 대상 명답. 열 번째, 사전장례식. 11번째, 자서전. 12번째, 용서와 화해. 마지막 13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일단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 놓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 놓으면 됩니다.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놓고 적절한 시기에 마친 것은 삭제하고 보완해 가면 좋습니다. 저는 초기에 8개 항목을 버킷리스트로 정해 놓았었는데 1, 2년 내 3개는 너무 일찍 달성되어 버킷리스트이자 새로운 부캐, 이제 부캐라면 부수적 캐릭터를 말하죠. 이런 새로운 부캐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포함하여
2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일찍 달성해 놓은 것이 자서전 발간이었습니다. 사전의료연명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사전장례의향서와 사전치매요양의향서는 아직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준비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제 부부 묘지는 고향 마을 선산에 조그만 마비로 된 부모님 묘지석 옆자리에 제 묘지석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봉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3대 6명의 조그만 와비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제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담한 와비에 사망일만 새겨 넣고 유골은 묘지석 밑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묘지명은 바보국민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진실과 정의의 삶으로 손해보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다간 사람 여기에 묻히다로 정해놓았습니다. 수의는 유언장에 죽기 직전 제가 등산할 때 가장 즐겨 입던 아웃도어로 정해주었습니다. 주문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자식들이 문상객들에게 나누어주는 망인에 대한 간소한 안내문입니다. 요즘 새로 생긴 제도인데 제가 죽으면 장례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49제를 마치고 주문보를 띄우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주문보 문안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전 장례식은 제가 장례식 때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고 직계 가족끼리만 치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70이 되는 9위 때 미리 사전 장례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날 온 분들에게 제가 죽었을 때는 부고문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날 자서전도 온 분들에게 배포해 드릴 것인데 이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어 80대에 접어든다면 80세 생일 때 사전 장례식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지요. 용서와 화해는 제가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분들과 죽는 날까지 꾸준히 시도해 나갈 것이며 물건도 되도록 새로운 것은 장만은 자제하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